자, 여러분 11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전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마우스가 이제 어떤 그림 객체에 소속이 됐는가 소속이 안 되는가 하는 거 확인하는 그런 예를 이제 코딩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리전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우스가 이제 어떤 그림에 들어갔을 때 점에 들어갔을 때 점은 아직 안 만들었죠. 이제 선에 들어갔을 때는 선 팝업이 나오게 하고 사각형일 때는 사각형 팝업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서클일 때는 서클 팝업이 나오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 지우기, 복사하기, 색정하기 같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코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팝업 누르는 곳의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이 자리였었어요. 캔버스 마우스 다운 이랬습니다. 캔버스 다운에서 오른쪽 버튼이 눌러졌을 때 지금은 이제 무조건 메인 팝업만 나왔었죠. 그죠? 지금은 무조건 메인 팝업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그림인가에 따라서 그림의 종류에 따라서 팝업이 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구조가 이 정도면 됐네.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제 슬슬 이제 수정할 시점이 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림을 만들면은 이 박스를 만들건 라인을 만들건 서클을 만들게 되면 얘네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팝업이 아예 아규먼트로 넘어가 가지고 그 그림마다 팝업의 레퍼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가 프로그램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 클래스인 경우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여기 박스 팝업 있죠, 그죠? 박스 팝업을 여기 아규먼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인 경우에는 또 뭘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라인 팝업 넣어주고 라인 팝업 넣어주고 서클인 경우에는 서클 팝업을 썰크 팝업을 레퍼런스를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그 그림에서 이제 일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피겨에서 그런 일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컨스트럭터에 팝업을 명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화 상자를 만들면서도 아마 그때 뭘 했었습니까? 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죠. 뉴 박스 한 적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다가 박스 팝업을 갖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박스 팝업 명시하는데 이 박스 팝업은 어디에 있는 레퍼런스입니까? 엑스트로에 있는 레퍼런스죠, 그죠? 이 폼에 있는 엑스트로 폼에 있는 레퍼런스니까 메인 폼에 있는 레퍼런스니까 요거 이렇게 써주면은 아마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각 컨스트럭터에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걸 바꿔주기 전에 피겨 클래스에 가서 요거 아까 퍼블릭으로 했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 그리는 거 그 리전 보여주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했었죠. 이제 프로텍트를 바꾸겠습니다. 프로텍티드 하나 더 둘 텐데 팝업 포인터가 팝업 레퍼런스가 다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다. 각 그림마다 자기 팝업을 띄우기 위한 뭡니까? 자기 팝업을 띄우기 위한 레퍼런스를 한번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겨 클래스에서는 이 팝업이 오게 되면은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의 팝업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팝업 레퍼런스 팝업이 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이 설정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투포인트 피겨에 가서도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투포인트 피겨에 가서 자, 여기 컨스트럭터 컨트롤 V 이렇게 있고 컨스트럭터 V 컨트롤 V 해가지고 팝업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거 상위 클래스 설정돼야 되니까 베이스 팝업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줄 이 자리에 와서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박스 서클 다 고쳐줘야 되죠. 자, 팝업 요거 복사해서 박스에 가서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팝업이 같이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또 적어줘야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팝업해서 넘겨줘야 될 겁니다. 서클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서클에 가서 팝업 넘겨주고, 여기 가서 서클은 X, Y 두 가지가 없네요. 라인인 경우에 가서 이렇게 컨트롤 V 해주고 팝업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일단 컴파일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조치한 거는 뭐 그림상으로, 화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날 여지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팝업을 이용해서 오른쪽 버튼이 눌러지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눌러지느냐에 따라서 팝업이 달리 이제 작동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이 자리에다가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코딩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코딩을 다시 했는데,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해야 되는 짓이 내가 마우스 눌러진 이 2.x, 2.y가 어떤 그림에 속하는가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 코드는 아까 마우스 무브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었죠, 그죠? 그걸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for each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for each를 다 컨트롤 C,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주자는 거죠. 빈도비로 넣는데, 아까는 이 플래그 변수를 썼는데 이제는 플래그 변수를 쓸 필요는 없어요. 플래그 변수는 쓸 필요 없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 selected figure를 갖다가 플래그 변수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selected figure를 여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어떤 그림이 선택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였었죠, 그죠? 이거 selected figure를 이용을 해가지고 selected figure를 일단 널로 놓은 다음에 selected figure에다가 널을 넣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fit in region 해가지고 이 점이 어떤 그림 안에 속하게 되면은 selected figure를 갖다가 지금 선택된 그림으로 설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PTR로 설정을 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selected figure가 널인 경우랑 널이 아닌 경우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널인 경우는 어떤 그림 안에 포인트가 안 들어간 경우고, 널이 아닌 경우는 그림 안에 포인트가 들어간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if 괄호 열고 selected figure가 널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else 널인 경우하고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널인 경우에는 그냥 메인 팝업을 빈 공간에서 버튼이 눌러진 거니까 메인 팝업을 갖다가 팝업 시키면 되는 거고, 요게 널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찾아진 경우죠, 그죠? 그림이 찾아진 경우에는 selected figure에다가 팝업을 바로 시키면 된다 하는 겁니다. 팝업을 시키면서 2점 로케이션을 넘겨줘가지고 2점 로케이션을 넘겨줘서 얘가 작동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2점 로케이션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팝업 할 때
한번 해봅시다. 팝업 할 때 좀 넘겨주면은 어디 봅시다. 이 팝업 함수 지금 아직 안 만들었죠, 그죠? 팝업 함수 안 만들었으니까 한번 만들어줘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만들어주기를. 어디 보자. 이거 잠시만 내가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멈춰주고. 자, 셀렉티드 피규어에다 팝업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셀렉티드 피규어에서 팝업 함수에서는 그 셀렉티드 피규어 갖고 있는 팝업 레퍼런스, 아까 컨스트럭터에서 이게 팝업 레퍼런스 설정해 놨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팝업을 시키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피규어 클래스에 가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자는 거죠. 뭘 만들어 주냐? public void 팝업이라고 함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아까 로케이션이었었죠, 그죠? 로케이션은 어디 보자, 잠깐만요. 자, 여기 이렇게 2점 로케이션 요거의 타입이 포인트니까, 여기 2점 로케이션 타입 포인트니까 피규어 클래스에 팝업을 포인트 포지션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단호하게 어떻게 하느냐, 팝업에 좀 팝업을 해라. 요 앞에 있는 요 팝업은 뭐냐, 언더스코어 있는 팝업은 레퍼런스죠, 그죠? 아까 컨스트럭트에 설정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팝업에 있는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사각형 그려보고, 라인 그려보고, 서클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여기서 팝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공간에서 팝업하면 피규어 팝업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팝업을 하면은 박스 팝업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죠? 박스 팝업이 나오더라. 여기서 팝업을 하면은 라인 팝업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하면 서클 팝업이 나오고. 그래서 팝업을 시키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아서 팝업을 시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많이 씁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이렇게 코딩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불편함이 있게 되냐면은, 여기 팝업을 한 자리에서, 어딥니까 이게, 마우스하고는 여기 팝업을 한 자리에서 그림이 뭔가에 따라 가지고 또 라인 팝업으로 호출할지, 서클 팝업으로 호출할지, 박스 팝업으로 호출할지, 여기들 또 if 문을 다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데이터 멤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팝업의 위치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위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알아서 할 일을 부속 객체한테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종의 관습입니다. 어떤 객체가 해야 될 일을 객체의 부속품에게 위임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팝업 함수로 호출했지만 그 팝업 함수를 또 부속 객체의 함수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코드를 잘 짤 줄 알아야지 그 어떤 코드 중독이 없으면서 다루기 쉬운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뭡니까, 리전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팝업도 이용하고, 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뭡니까, 팝업이 좀 자유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슬슬 코드를 한번 해봅시다. 지우기 한번 해보시죠. 지우기 아주 쉽습니다. 그죠? 지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죠? 라인 지우기 지워질 리가 없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우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피겨 팝업 한번 가봅시다. 피겨 팝업. 피겨 팝업 코딩 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겨 팝업을 보면은 메뉴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없습니까? 메뉴만 만들어 놓고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뭔가 이벤트 핸들러를 이렇게 명시한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명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명시할 때 요 메뉴 아이템을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딜리트 아이템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아이템 딜리트 아이템에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자, 우리가 메인 팝업에서 만들어 봤었죠. 그죠? 이벤트 핸들러 만든 방법이 딜리트 아이템이 눌렀을 때 클릭됐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를 해라 하면서 뷰 클래스에 있는 이제 함수 내가 이름을 딜리트 피겨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이 함수는 의미가 뭐냐면은 딜리트 아이템 버튼이 눌렀을 때 호출되어야 되는 이벤트 핸들러다 하는 거죠. 여태까지 웬만한 이벤트 핸들러들은 다 뭘 이용해서 만들었습니까? 폼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죠? 폼 에디터 뭡니까? 폼 에디터.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에 속성을 이용해서 여태까지는 조금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 코딩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딜리트 피겨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딜리트 피겨 만들어줄 때 함수 시그니처는 일반 이벤트 핸들러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아규먼트가 없이 함수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 피겨로 가봅시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 자리로 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보통 어떤 함수의 시그니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오브젝트 샌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아규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죠. 그죠? 오브젝트 샌더가 있고 요게 오는데 요게 존재하도록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주는데 public 아까 피겨 팝업에서 이 함수를 언급했으니까 public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void 해주고 sorry 아니죠. 함수 이름이 delete figure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대신에 여기를 아규먼트 없이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얘가 이벤트 핸들러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샌더 이벤트 아규스가 들어가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해줘야지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메뉴가 선택된 경우이기 때문에 얘랑 얘 아규먼트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얘나 얘 아규먼트를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여기 딜리트 피겨가 제대로 호출됐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딜리트 피겨 자체가 잘 제대로 호출되는가 이거 언제 호출돼야 되죠? 메뉴 눌렀을 때 호출돼야 되는 거죠. 그거 확인하려면은 이 코드를 바로 완성하기 전에 요거부터 만들다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확인하려면은 메시지 박스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실행하는 거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헬로 여기에 눌러지는가 확인하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딱 그리고 또 라인도 그려보고 서클도 그려본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박스에 지우기 그때 헬로 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자, 서클에서 지우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죠? 피겨 클래스의 지우기에다가 이걸 해놓은 거니까 헬로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우기 하면은 되더라 하는 거죠. 어쨌거나 다 지우기를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게 눌러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지우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뭘 지워야 됩니까? 자, 지우기 할 때 중요한 데이터 하나는 뭐냐? 중요한 데이터 하나는 여기에 셀렉티드 피겨입니다. 셀렉티드 피겨. 자, 우리 마우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 다운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빙글빙글 돌면서 셀렉티드 피겨를 널로 해가지고서 어쨌거나 팝업이 뜰 때 셀렉티드 피겨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죠? 이 셀렉티드 지워야 되는 그림이 이 셀렉티드 피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내믹 바인딩으로 굳이 뭐 선이냐 원이냐 서클이냐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셀렉티드 피겨를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데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셀렉티드 피겨가 널이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if 해가지고 셀렉티드 피겨가 만약에 우연히 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갖다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내가 항상 실수를 할 여지를 염두에 두고 코딩하는 게 좋아요. 리턴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리턴 해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셀렉티드 피겨를 그림에서 빼줘야 됩니다. 리스트에서. 이 컬렉션 객체에서 리무브를 해줍니다. 셀렉티드 피겨 리무브 해가지고 셀렉티드 피겨를 빼다 하는 거죠. 컬렉션 객체를 완전 삭제시키는 거예요. 비주얼 C++ 같으면 이제 이 셀렉티드 피겨를 또 가비지 컬렉션을 해줘야 돼서 딜리트 셀렉티드 피겨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C샵이랑 자바에서는 가비지 컬렉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 컬렉션에서 빼주기만 하고 빼준 다음에 바로 뭘 하냐면은 invalidate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invalidate를 해주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 봅시다. 아까 내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canvas invalidate 해줘요. canvas invalidate canvas를 invalidate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make region을 언제 했었죠? make region을 마우스 업 해가지고 L 버튼 업 했을 때 여기서 make region 했었죠. 그죠? select figure에 대해서 make region 해줬었는데 요 그림 완성되었을 때 이제 make region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make region을 안 했냐면은 add figure 할 때, 이 add figure는 뭐 할 때 있었던 거예요? add figure 할 때는 화면에서 그린 게 아니라 다이알로그를 통해 대화 상자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렸을 때죠. 그죠? 요때도 make region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안 해주면 이게 널이 돼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region is visible 함수를 사용할 때 널이냐를 미리 확인했을 때 그런 이유기는 한데 요런 거 이제 코드 추가를 할 때 과거에 다른 코드랑 이렇게 과거에 짰던 코드랑 지금 짠 코드랑 이렇게 일관성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figure make region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make region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내가 깜빡 잊고 안 해줄 뻔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맨 마지막에 그림 지워라. 아주 쉽다는 거죠. 컬렉션 객체에서 빼준 다음에 컬렉션 객체에서 빼준 다음에 그냥 다시 그려라 하면은 얘는 이제 가비지가 돼가지고 화면에 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박스 그려보고 라인 그려보고 서클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본 다음에 지우기. 자, 잘 되죠, 그죠? 뭐 화면이 다시 사라졌다. 다시 떠도 컬렉션 객체에서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논리적으로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다음에 이제 계속 팝업 메뉴에 나머지 작동하는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하기. 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복사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과정 거치면 되겠죠. 이게 25분인데, 이 정도로 끝내고 복사하기는 기왕에 내가 이 포인트 클래스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점 클래스, 점 객체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요번 시간에는 점 객체까지만 만들어보고, 복사하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어요. 자, 점 객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탁 누르면 박스 라인 서클밖에 없죠. 그죠? 피겨 클래스의 박스 라인 서클밖에 없습니다. 맨 위에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자, 그래서 메인 팝업을 한번 손댑시다. 메인 팝업 손대면은 여기에 메뉴 아이템에 한 두 줄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추가하고 여기다가 포인트라고 적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아이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이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자, 포인트 아이템이 눌러졌을 때 이벤트 핸들러에 포인트 툴스트림 메뉴 아이템 클릭 요거 호출하도록 합시다. 근데 요 함수는 내가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풀다운 메뉴 할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당장은 신텍스라지만 이제 조금 이따 조치를 하면 신텍스라가 아닌 게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 폼 디자이너로 가서 이 피겨 클래스에 위에다가 이게 안 올라가지네요. 여기다 일단 포인트라고 칩시다. 포인트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서 올립시다. 자, 그럼 포인트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겠죠. 자, 더블 클릭하면은 포인트 툴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요거 아까 메인 메뉴에 사용이 되니까 퍼블릭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데이터 멤버들 중에서 드로우 라인까지 바뀌었고, 스테이틱 인티저 드로우 포인트는 1 해서 포인트 그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가서 뭐랑 똑같은 코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what to draw가 있으면 되죠. 그죠? what to draw를 여기다가 탁 적어주면 된다. what to draw 여기를 뭐로 합니까? 포인트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일단 컴파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합니다. 자, 컴파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지금 포인트 누르면 큰일 나겠죠? 박스랑 라인이랑 서클만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런타임 에러가 나옵니다. 포인트에 대한 코드를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여튼 뭔가 코드를 중간에 첨가를 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컴파일 되는 상태는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컴파일은 되니까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 자리로 가서 if 하고 여기서
else if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what to draw 이거를 이 자리에 가가지고 draw 포인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코멘트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있는 거. 자,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selected figure는 new 포인트 괄호 열고 자 여기 포인트 파바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x, 2.y 이렇게 만들어서 넘겨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 셀렉티드 피규어 입장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 포인트 피규어, 포인트 팝업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미 만들어 놨었죠, 그죠? 포인트 팝업 만들어 놨었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포인트 만들. 자, 지금부터 뭘 하면 됩니까? 포인트 클래스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포인트 클래스는 x1, y1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각형 2차원적인 그림들을 위해서 2포인트 피규어를 만들었듯이 1포인트 피규어라고 하는 걸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었죠? 지난번에 별 그리기 한 적 있었죠, 그죠? 별 그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우스를 딱 클릭할 때마다 별이 막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별의 크기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그것도 일종의 1차원 그림이다 라고 해서 한 점을 기준점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확장성을 대비를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포인트 클래스를 피규어 클래스 밑에다 만들 게 아니라 2포인트 피규어랑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1포인트 피규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클래스 추가해가지고 원포인트 피규어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포인트 피규어는 거의 뭐랑 유사하냐면 2포인트 피규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2포인트 피규어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2포인트 피규어 그냥 통째로 다 복사하겠습니다. 2포인트 피규어 통째로 다 복사를 하고 네, 원포인트 피규어에 가서 얘를 싹 대치를 하겠습니다. 대치를 하는 대신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를 내가 원포인트 피규어다 라고 적겠다는 거죠. 원포인트라고 피규어를 적고 x2, y2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포인트 피규어 컨스트럭터다 하는 거죠. 자, 팝업 들어오고 x, y 들어오기 때문에 베이스에 가서 얘네들 집어넣고 x1, y1 값만 여기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겁니다. 자, 원포인트 피규어 좌표 2개짜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피규어에 set xy2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xy2가 없지만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거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x2, y2의 좌표값이 계속 바뀌었었죠, 그죠? 이 새로운 위치값에 의해서 점 같은 거 그릴 때는 마우스를 띄기 전까지는 x1 좌표값이 바뀌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x1, 이 자리에 y1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띄기 전까지 계속 그 마우스의 위치가 그 점의 위치가 변해 가다가 딱 떨어지게 그렇게 조치를 할 거다 하는 거죠. 자, make region 함수 같은 경우는 2차원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2차원이랑 비슷하긴데 x1 5 예를 들어서 y1 플러스 5 자, x1 마이너스 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5만큼 작은 쪽 그 다음에 5만큼 큰 쪽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할 거다는 겁니다. x1 자 요거 인티저 델타라고 합시다. 나는 5를 갖다가 마음 바꿔서 10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x1 마이너스 5, y1 마이너스 5. 자, x1 마이너스 5, y1 마이너스 5.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1 플러스 5, y1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1 플러스 5. 요거 마징가 Z 그린 사람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죠? x1, 자꾸 이게 델타를 갖다가 델타. 자, x1 마이너스 델타, y1 마이너스 델타, x1 플러스 델타, 오른쪽 위 모서리죠, 그죠? y1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되겠습니까? x1 마이너스, 내가 기왕에 빽빽하게 했으니까 다 빽빽하게 합시다. 자, x1 마이너스 델타, y1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x1, y1, x2, y2를 기준으로 해서 x1을 기준으로 해서 x1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을 하나 만든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점을 인식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만들면 되냐면은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자, 포인트 클래스 한번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클래스 추가하고 포인트. 요거 박스를 복사해서 비슷하게 짜봅시다. 박스 복사해가지고 자, 쫙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포인트 클래스로 와서 촥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면은 얘가 포인트 클래스 해지되고 얘는 또 뭡니까? 원 포인트 피겨로부터 와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마다 여기다 퍼블릭을 다 써줬어야 되는데 그게 덜 헷갈리는데 어떤 건 써주고 안 써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투 포인트 피겨에다가도 얘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네요. 투 포인트, 원 포인트는 써줄 필요가 없고 서클 그 다음에 박스는 했고 라인 클래스 박스 클래스도 안 했네 참. 박스 클래스 그리고 퍼블릭으로 미리 선언해 놓읍시다. 자, 포인트 클래스에 자, 원 포인트 피겨로부터 상속받고 그 다음에 포인트 클래스에 팝업 들어와 가지고 베이스 클래스에 넘어가고 좌표 두 자리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포인트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요? 자,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냥 점 하나 그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점 하나 그래서 일립시스 원식으로 그릴 수도 있을 테고 사각형처럼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점으로 그리게 되면 너무 허접합니다. 점으로 그리게 되면 너무 허접하고 사각형식으로 만약에 그린다라고 마음 먹으면은 사각형식으로 그린다 하면은 요걸 좀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1 마이너스 델타 아까 델타를 갖다가 데이터 멤버를 해놓은 걸 잘못했네요. 델타 자, 델타 미안하지만은 다시 원 포인트 피겨에 가서 명시를 합시다. 원 포인트 피겨 델타 내가 일반 로컬 베리어블로 적었는데 여기에
스태틱 데이터 멤버로 하나 적도록 하겠어요. 스태틱 데이터 상수값 비슷하게 인티저 델타 프로텍티드로 해서 상수값이니까 사실은 대문자로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델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클래스에서 x1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1 플러스 델타 그 다음에 y1 플러스 델타. 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점이지만 이 점은 조그만 사각형으로 우리 조그만 사각형을 점으로 해석하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봅시다. 탁 들어가서 요거 나름대로 아까 여기 퍼블릭 써주는 게 맞네요. 여기다 퍼블릭 원 포인트 피겨, 투 포인트 피겨도 다 퍼블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여기 포인트의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포인트 xy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까 문제가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이거 아까는 문제가 안 됐었죠, 그죠? 지금 새로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 왜 새로 생긴 문제냐? 우리 포인트라고 하는 거 지금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자, 어디서 예를 들어서 여기 xdraw의 로케이션, 요거 2점 로케이션 이런 거 다 뭐였었습니까? 이거 포인트였었죠, 그죠? 여기 보면은 팝업 시킬 때 여기 아규먼트로 오는 게 뭐였었습니까? 포인트였었어요. 자, 이거는 무슨 포인트입니까? 라이브러리에서 XY 좌표값을 표현하기 위한 포인트예요. 그죠? XY 좌표값을 나타내기 위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방금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그림 그리기 위한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쫑이 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쫑이 나게 한 거예요. 자, 요지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클래스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만든 포인터도 있어도 되고 라이브러리도 포인트가 있어요. 굳이 이름을 달리 만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름을 달리 만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름에서 쫑이 날 때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든 클래스를 기준으로 하든지 풀네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네임을 이용을 해서 헷갈리는 거를 갖다가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 헷갈리는 건데 헷갈리는 거 갖다가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탁 하면은 이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고 이 포인트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 포인트는 XY가 있는 포인트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포인트고 내가 만든 포인트랑 구별이 되기 때문에 풀네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풀네임이다 라고 합니다. 풀네임을 써서 구별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게 어딘가에 내가 여기서 보면은 show 자, 요거 함수를 만들어 요거 요 포인트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 포인트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 자리에도 가서 요거 라이브러리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또 있나 모르겠네요. 또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 포인트가 많이 있네. 아이고, 이거 아까 델타가 이게 대문자 델타 했었죠, 그죠? 대문자 델타 했으니까 요거 일괄적으로 바꿀까요? 여기서까지 보기에 찾아서 바꾸기, 편집에 찾기 및 바꾸기, 빠른 바꾸기, 델타 모두 바꾸기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아주 돌아가면 이제 점만 아이고 뭔가 잘못됐네요. 그런 얘기하고 잠시 자 컴파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이거 안 그랬는데 여기 뭐가 뭐 수정하다가 아까 포인트 수정하다가 여기 뭐 잘못 쳤는가 봅니다. 포인트 팝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다. 컨텍스트 어디다 나오지? 팝업 다시 해봅시다. 사각형 그리고 점 그립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뭐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잘못했네요, 뭐가. 자, 포인트 클래스 가봅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위드 사이트죠. 위드 사이트니까. x1 마이너스 델타 이거 위드스는 2 곱하기 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점 그렸을 때 이렇게 탁 누르고 뭔가 점이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뭐 색칠을 안 하더라도 요거 뭐 원으로 이거 델타 값을 갖다 작게 하면 진짜 점처럼 보이게 될 테고 어쨌거나 여기서도 점 팝업은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띄우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나머지 팝업의 기능을 만들기 전에 일단 내가 포인트 클래스를 여기다 추가를 해봤어요. 원 포인트 피규어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별 그리기도 한번 해보세요. 별 그리기에서 딱 누를 때마다 별이 이렇게 화면에 하나씩 그려지도록 이 포인트랑 비슷하게 작동을 하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한 50분 가까이 수업을 하게 됐네요. 뭐 중간에 끊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 정도로 11주째 두 번째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